음식점 폐업에도 생계 문제를 이유로 뾰족한 대책이 없는 줄 알면서도 여전히 서민 창업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군산공항의 제주행 오전 증편이 내년 3월로 미뤄졌습니다. 지원금 규모를 놓고 여전히 도와 항공사의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성추행과 횡령 등 사학 비리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있으나마나한 사학법을 개정하자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입니다. 김한광 앵커의 휴가로 제가 당분간 뉴스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서민 경제의 면면을 다각도로 짚어봅니다. 불안한 경기 여건 속에서 음식점 폐업이 잇따르고 있지만 창업도 여전히 줄을 잇고 있습니다. 누구도 성공을 보장하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뾰족한 대책이 없다 보니 음식점 간판만 우후죽순 늘어나는 형국입니다. 정태우 기자입니다. 전라북도 대표 상권으로 꼽히는 전주 서부 신시가지. 서로 다른 업종들이 모여 유기적인 상호작용을 하는 보편적인 상권과는 달리 눈에 띄는 거의 모든 상가들이 음식점입니다. 반경 500m 안에 몰려있는 음식점 개수만 무려 1,200곳. 식당, 술집, 커피숍 다 교식당이요. 건물 치면 다 식당 먼저 나오더라고요. 지난 2010년 15,300개였던 도내 음식점은 5년 만에 2,300개가 늘었고 현재는 무려 19,000여 곳에 달합니다. 특히 전주시는 지난 2010년 4,500곳에서 7년 만에 6,000곳을 넘어섰습니다. 폐업이 잇따르는데도 매년 평균 300개씩 늘어 증가율이 인구 증가보다 16배나 빠릅니다. 수요와 공급이라는 기본 원칙이 무너지다 보니 물가 상승에 따라 매출은 소폭 늘었지만 수익은 오히려 줄고 있습니다. 인건비가 또 많이 올랐고요. 그다음에 재료비하고 임대료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영업이익이 많이 감소가 된 겁니다. 과당 경쟁에 대한 우려는 끊임없이 반복돼 왔지만 정작 상인들은 반문합니다. 웬만한 상품은 온라인과 거대 유통기업에 빼앗긴 상황에서 그나마 남은 업종이 음식점밖에 더 있느냐는 것입니다. 나이 들어서 할 수 있는 일자리가 없으니까. 그 창업 중에서도 왜 꼭 음식점? 제일 쉬우니까. 특별한 기술 없이 하는 거니까요. 14개 시군 모두 지역 산업체 가운데 음식점이 가장 많고 도내 근로자 10명 가운데 1명은 음식업 종사자인 현실. 음식의 고장이 아닌 음식점의 고장으로 전락할 위기지만 뚜렷한 대안이 없는 서민들의 답답한 현실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태호입니다. 갱리단길이라는 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젊은이들에게 인기를 끄는 말 그대로 뜨고 있는 전주 구도심 상권인데요. 1년도 안 돼서 임대료가 천정부지로 뛰어올라 살던 주민들조차도 버티기 힘들다고 합니다. 이경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독특한 개성을 담은 음식과 인테리어로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있는 전주 갱리단길. 서울의 경리단길을 본따 객사길을 갱리단길로 부르면서 더 유명해졌습니다. 볼거리나 쇼핑할 것도 많다고 해가지고 한번 와봐야겠다 생각했었는데 오늘 마침 오게 돼서. 2, 3년 전만 해도 낡은 건물이 방치된 볼품없는 거리였지만 불과 1년 새 50개가 넘는 가게가 들어서며 활기를 찾고 있습니다. 젊은 창업자들이 임대료가 싸고 접근성이 좋은 장소로 몰리면서 생긴 현상인데 높아진 인기만큼 임대료가 천정부지로 뛰고 있습니다. 원래 20평 정도 하던 게 보증금 500에 월세 40 정도 했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7개월 사이로 3배 정도 올라가지고 순식간에 뛴 임대료 탓에 상권이 최근에는 인근의 전라 감영로로 확산되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웨딩의 거리라 불리는 이곳도 건물 가격이 배 가까이 뛰고 임대료까지 인상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만약 이제 월세가 오르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동을 해야 되면 이제 수강생도 자연스럽게 떨어지고 아무래도 이제 경제적인 부분까지 이미 떠버린 한옥마을과 동문거리는 외지 자본의 침투로 오히려 원주민과 예술인들까지 버티지 못하고 떠난 지 오래입니다. 과열된 임대료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국회에서는 지역상권 상생 발전 법률안이 발의됐지만 여전히 계류 중입니다. 지금 그 부분이 통과가 되고 나면은
법률과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강제로 규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되기 때문에 구도심 활성화에 대한 기대도 잠시. 결국 돈의 힘에 원주민까지 쫓겨나는 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적 보완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며칠 전 전주에서 김밥을 먹은 시민 수십 명이 식중독 증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무엇보다도 음식물 위생 관리가 중요해지고 있지만 길거리 음식 천국인 한옥마을은 관리의 사각지대나 다름없었습니다. 박연선 기자입니다. 길거리 음식이 즐비한 전주 한옥마을입니다. 치즈구이부터 문어꼬치까지 다양한 길거리 음식이 관광객들의 허기를 달랩니다. 폭염주의보가 내린 전주의 낮 기온은 33도. 꼬치는 뭉텅이로 실온에 방치돼 있고 직원들은 마스크도 쓰지 않은 채 맨손으로 음식을 만듭니다. 음식 보관부터 조리 과정까지 위생을 담보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실제 길거리 음식을 먹은 관광객 일부는 복통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한옥마을에서 꼬치가 유명하다고 해서 줄 서서 먹었는데 한 2시간 정도 있다부터 같이 먹었던 친구랑 배가 아프더라고요. 재료가 밖에 있어서 그게 좀 찜찜했는데 원인이 아닐까 싶어서. 원산지 표시도 엉망입니다. 어느 상점을 둘러봐도 식재료의 원산지를 제대로 표기한 곳이 없습니다. 한옥마을이고 먹거리 거리라 당연히 그거는 돼 있지 않나. 먹거리는 불안하죠, 항상. 근데 여기서는 그 생각은 안 했죠. 상황이 이런데도 전주시는 자신들의 소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더위가 끝나는 이달 말에나 단속에 나설 방침입니다. 8월 지나서 9월 초나 이제 명절 대비해가지고 3주간 할 예정이거든요. 원산지 표시는 저희 거가 아니고 농가는 거고요. 하루에도 수십만 명의 관광객들이 오가는 전주 한옥마을이 행정당국의 안일함 속에 관리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연선입니다. 군산공항의 제주행 오전 증편이 내년으로 미뤄졌습니다. 실제 취항까지도 지원금 규모를 놓고 도와 항공사의 줄다리기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박찬익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라북도는 2달 전 이스타항공과 군산공항 증편에 합의했습니다. 새 노선은 오전 9시 45분 제주행으로 현재 김포와 제주로 가는 노선을 변경해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양측은 빠르면 11월에 취항하기로 했지만 사실상 내년 3월로 미뤄졌습니다. 결항률이 높은 동계 시즌을 피한다는 것이 이유인데 실제는 지원금 규모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직 내부적으로는 계속 진행 중인 거죠. 좀 부하고도 아직 최종 결정이 아마 아직 안 나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스타항공은 월, 수, 금, 일요일 등 주 4일 운항하는데 3억 원가량의 지원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포, 제주 간 노선을 대체해 발생하는 영업 손실분을 보전해달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연간 5천만 원이 넘는 공항 이착륙료까지 포함됩니다. 도는 이스타항공이 요구하는 영업 손실분을 전문가 자문을 통해서 세부적으로 산출할 방침입니다. 김포 제주 노선이 수익을 발생시키고 있는 노선이기 때문에 그 금액을 책정하고 내년 예산 편성을 해서 도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합의한 증편인 만큼 빠른 시일 내에 취항하도록 도와 항공사 모두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찬익입니다. 전라북도 의회가 하반기 해외 연수를 잠정 보류했습니다. 지난 7월 일본 연수를 다녀온 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를 제외하고 행정자치위원회 등 나머지 상임위는 다음 달부터 계획했던 해외 연수를 내부 의논을 거쳐 취소했습니다. 최근 물난리 속에 해외 연수를 떠났다 전 국민의 비난을 산 충북도 의원 사태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신선식품을 중심으로 소비자 물가 고공행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전라북도의 소비자 물가는 1년 전에 비해 2%가 상승한 가운데 신선식품이 7.1%, 생활물가가 3.0% 등 구입 빈도가 높은 품목일수록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품목별로는 호박이 41%, 상추 27%, 수박 20%가 급등했고 갈치와 고등어, 전복 등은 10% 안팎 하락했습니다. 성추행과 공금 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사학 비리가 도내에서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있으나 마나한 사학법 탓에 솜방망이 처벌이 반복되기 때문인데 사학법을 개정하자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강동엽 기자입니다. 정부 감사에서 드러난 도내한 사립대의 민낯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등록금으로 마련된 교비로 총장이 단란주점을 드나들었고 이사장 딸을 가짜 직원으로 만들어 인건비를 타내기도 했습니다. 부안여고도 교사의 여학생 성추행 사건뿐만 아니라 각종 학사비위까지 감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학의 비위와 도덕적 해이가 잇따르면서 사립학교법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현행 사립학교법은 학교법인이 징계 권한을 전적으로 행사하게 돼 있어 비리를 규제하기는커녕 되레 보호하고 있다는 겁니다. 교육당국이 중징계를 요구해도 법인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실제 체벌이 문제가 된 사립여고 교사는 정직 요구가 경고로, 기숙사 비위교장은 중징계 요구가 경징계로 낮춰져 교육청에서 재심의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좀 무거운 이런 부분들은 수긍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결과에 대한 실효성 이런 부분들을 담보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사립학교에도 인건비나 시설 개선에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공공성을 담보하는 대책이 꼭 필요합니다. 교육당국에서 통제와 감시를 할 수 있는 그 권한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사립학교법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최근 급물살을 타는 정부와 국회의 사학법 개정 노력이 자정 능력을 상실한 비리 사학을 바로 세울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성추행 사건으로 부안여고 체육교사가 구속된 가운데 이 학교의 다른 교사도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전북경찰청은 부안여고 교사 B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설문조사에서 40여 명의 학생들로부터 B 교사의 성희롱 진술이 나왔다며 아동청소년법을 적용한 체육교사보다는 범행 수위가 낮아 아동복지법을 적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의 간추린 뉴스입니다. 자동차세를 상습적으로 체납한 차량은 공매 처분될 예정입니다. 익산시는 체납액이 100만 원 이상인 체납자에게 차량 인도 명령서를 발송했으며 자진 납부가 이뤄지지 않으면 차량을 영치한 뒤 공개 매각해 체납세를 충당하고 불법 운행 차량은 형사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고창군이 최근 도내 14개 시군 가운데 마지막으로 물 제2용 조례를 제정한 가운데 전라북도는 올해 말까지 모든 시군에서 물 재사용에 따른 상수도와 하수도 요금 감면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도내 대부분 시군에서 빗물과 중수도 등 물 제2용을 설치할 경우 상하수도 요금을 최대 70%까지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전북인재육성재단이 희망장학생 40명을 선발합니다. 희망장학생은 보호자의 주민등록이나 등록 기준지가 전북인 도내 고등학생으로 도내 중학교를 졸업하고 1학기 내신 성적이 평균 80점 이상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제64대 송인택 전주지방검찰청장이 취임식을 갖고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송인택 검사장은 취임식에서 기존 검찰의 실적이나 업무 관행에서 벗어나 국민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조직으로 탈바꿈하자고 말했습니다.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익산시 낭산면 폐석산 사태와 관련해 주민들이 행정 대집행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낭산면 주민들은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업자들이 환경부 명령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미루고 있다며 행정 대집행을 통해 폐기물을 전량 제거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익산시 낭산면 폐석산은 불법 매립된 폐기물 수만 톤에서 침출수가 흘러나와 주민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전주 에코시티 대형마트 부지 매각을 위한 심사위원회가 구성됩니다. 전주시는 지금까지 2차례 유찰된 대형마트 부지를 수의계약으로 전환하기로 하고 이달 중 사업계획을 접수해 입주자 대표가 포함된 위원회에서 심사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대형마트 부지에 마트 외에도 문화시설을 포함한 다양한 사업계획을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건설 경기 침체로 올 상반기 도내 건축 허가 면적이 전국에서 가장 적은 수준이었습니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올 상반기 도내 건축 허가는 7,500여 건에 280만 제곱미터로 도 단위 자치단체 가운데 제주도에 이어 가장 적었습니다. 용도별로는 주거용이 3,000여 건, 상업용이 1,700여 건인 반면 산업 현장과 관련된 공업용은 400건에 그쳤습니다. 조선 왕실의 결혼식 풍경을 엿볼 수 있는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이달 18일까지 시청 로비에서 영조의 계비인 정순왕후의 결혼식 장면을 닭종이로 재현한 가리도감 의궤를 기획 전시합니다. 가리도감 의궤를 재현한 닭종이 인형은 모두 1,108점이며 이후 혁신도시 주요 기관과 도청, 세종청사에서도 전시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전해드렸습니다.